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안추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위원님 오늘은 또 한 번 더 보니까 더 기분 좋습니다. 요번 주에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옥의 3연전이라고 이따 표현을 해주셨는데 위원님과 또 오랜만에 이 사흘 방송을 또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걱정이다. 뭐가 또 걱정이야? 오늘 끝나고 스탄배 가지. 그럼 또 집에 또 한 새벽에 시쯤 오겠지? 가지. 네. 또 아침에 또 브런치 나와야지.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또 나오지. 네. 내일 또 스탄배 또 하지. 금요일날 아침에 또 나와야 되지. 네. 근데 니들은 점심 먹자니까 약속 있다고 안 먹어주지. 아니, 어? 아니 식사 혼자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가가지고 맛있게 드실 수 있잖아요. 꼭 저희랑 같이 가자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혼자 먹으면 쳐다보잖아. 안 쳐다봐. 누가 쳐다봐요? 3번을 먹으니까. 그렇지. 근데 위원님은 한번 가시면은 한 접시, 2접시, 3접시 이렇게 드셔가지고 다 쳐다보긴 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철 씨나 저희 뭐 피디님이나 뭐 저 같은 경우도 좀 약간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가면 되죠, 위원님. 너무 섭섭하지 마세요. 기분이 지금 아침에 상당히 좋지 않아. 안드래곤 화났네. 앵그리 치드 형님. 연예인병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안 쳐다본다니까요. 저걸 쳐다본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거기는 이제 그 자율 배식의 맞아. 무한 리필이라 그거를 막 여러 번 계속 갖다 먹으면 맞아. 그 사장님이 쳐다봐. 아니 사장님도 사장님인데 위원님 같은 사람이 쳐다봐요. 그게 뭐냐면 그 저번에 그런 것 좀 하지 마. 네. 저번에 왜 우리 밥 먹으러 갔는데 상현아 이러시는 거예요. 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예 야 저기 봐라 이래. 그래서 쓱 봤더니 야 저기 돈가스를 14조각 가져간다. 그건 반칙이지. 그거는 7번씩 2번 가져가는 건 좀 괜찮은데 한 번에 그렇게 가져간 건 그거는 다 아시잖아. 우리 저 구독자님들 다 아시잖아요. 무한 리필이 아니라 저 뭐냐 한식 뷔페에서 네. 그거 뒤에 줄 서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한 번에 가져가는 거 그거는 아니라고. 후셰님도 돈가스 14조각 그래. 진짜 반칙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쳐다보신 게 아닐까. 이런 그래. 생각 좀 일단은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이제 시작부터 함께 또 많은 분들께서 채팅 남겨주셨습니다. 뭐 3번을 먹으니까 뭐 이런 얘기. 저희 지금 한식 뷔페 얘기를 잠깐 샜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서튼 감독 얘기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이 스트레일리 선수, 이 롯데자이언츠 얘기를 또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이 스트레일리 선수가 6이닝 2실점, 간만에 또 이렇게 호투를 펼쳐주면서 어제는 좀 좋았는데 이후에 이제 올라온 뭐 김상수 선수도 또 그랬고 또 이제 최희준 선수도 이렇게 실점을 연달아서 하면서 어제 경기 또 승리를 챙겨갈 수는 없었던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어제 일단은 스트레일리 선수 투구 내용부터 저희가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나는 나쁘지 않던데. 근데 그동안에도 계속 스트레일리 선수의 구위가 그렇게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추세는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근데 어떠한 그 뭐 투구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읽힌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그 상대하는 타자들이 좀 눈에 많이 익어서 네네. 그래서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좀 맞아 나가는 타구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도 사실은 스트레일리 선수가 지난 시즌도 그렇고 우리가 봐왔던 스트레일리의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빠른 템포에 좋은 제구를 바탕으로 던지는 아주 좋은 선발 투수였는데 근데 조금 최근에 좀 부진했을 때 외국인 선수들이 그게 이제 어려운 거야. 아하. 뭐냐면은 초반에 좋지 않거나 뭐가 좋지 않으면 구단에서 이미 약간 생각을 좀 다르게 해.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은 말 그대로 즉시 전력감인 선수들이니까. 그래서 뭔가 좀 좋지 않으면 약간 교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 네네. 그러면은 외국인 선수들이 그걸 귀신같이 다 알잖아요. 네.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외국에 있는 외국인 선수들끼리 다 이제 그 네트워크가 되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트레일리의 친구가 내가 지금 외국인 선수인데 이제 도상현이 형 저 롯데에서 콜 왔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후보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타고 이제 넘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맥 확 빠지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많거든. 그래서 뭐 스트레일리 선수가 그런 것도 롯데가 이제 아마 뭐 알아볼 수는 있겠죠. 지금 알아보는 게 맞아. 지금 올해는 무조건 롯데는
성적에 다가가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방향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외국인 선수들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경기를 통해서 스트레일리 선수는 일단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반즈 선수 오늘 이제 반즈 선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즈 선수의 등판이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반즈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반등하지 못한다면 먼저 가는 것은 반지가 되겠구나.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반즈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이것저 처음에 왔을 때 타이밍을 못 잡고. 맞아. 옛날 폼도 독특하고. 옛날 레일리 선수처럼 네네. 타이밍을 전혀 못 잡아. 공의 궤적도 굉장히 공략하기 힘들고. 근데 그게 이제 여러 번 타석 들어가니까 눈에 익으니까. 근데 이제 반지는 만약에 이번 등판 또 뭐 다음 등판 계속 좀 부진하면 100% 교체합니다. 해야 되는 게 맞고. 맞습니다. 맞고. 네. 어쨌든 롯데자이언츠는 지금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또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올 시즌은 더 반드시 또 가을 야구를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과연 3점 차에 최희준 선수를 올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3점 차에 포기하는 감독 있냐?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비 때문에 많은 경기를 쉬었잖아요.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선도 좀 식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또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최준 선수가 석점차 이제 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네네. 6회 이후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6이닝을 맞습니다. 소화를 한 거니까. 그러면 경기 후반에는 잡을 수 있거든. 롯데 화력이라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휴식이 좀 충분했지. 그렇죠. 우천 취소 때문에. 그러면은 좀 투입하는 그 추격조들, 추격조들 내지는 좀 강한 투수가 좀 올라갔으면 좀 어땠을까. 롯데가 나름 불펜이 좀 풍부한 편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좋았죠. 네, 즉시 전력감 선수들 많이 영입을 해서 이 선수들 이닝으로 끊어서 던지면은 조금 괜찮은데, 근데 감독이 가장 힘든 게 바로 그거죠. 추격조 투입하는 그 시기. 근데 그 선수를 냈다가 경기가 이제 만약에 내주게 되면은 이제 뭐 경기를 포기했다. 그쵸. 뭐 여러 가지 이제 팬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롯데는 지금까지도 올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고. 다만 긴 연승 이후에 최근에 조금 뭐 패하는 경기들이 좀 그렇죠. 나오다 보니까 이제 롯데 팬들이 조금 급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 롯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연패에 빠지면 안 된다. 무조건. 그러네요. 맞네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김영님께서 확실히 스팬들 어저께 에레디아의 부재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 에레디아 선수 어저께도 가방 들다가 손 쪽에 좀 다쳐가지고 경기에 또 나설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메카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등판이 밀렸어요. 이 뭐 심각한 부상은 뭐 다행히 아니라고는 하는데 이 외국인 선수의 존재감, 사실 에레디아 선수가 가장 올 시즌에 잘 치는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좀 그 공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빈자리가 좀 많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예. 근데 너무 그건 좀 황당하다. 가방을 들다. 근데 어떻게 들었길래 좀 손목이 꺾였나? 요즘은 이 뭐 그 이렇게 트렁크 형식으로 캐리어? 이렇게 좀 끄는 그런 가방들이 구단별로 다 하긴 하더라고. 뭐 그거 하다가 뭐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랬을지, 어떻게 이해가 안 다쳤는지. 되네. 하여튼 좀 가방 들다가 다쳤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었던 또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제 어제 경기 이제 김광현 선수랑 이제 양현종 선수 또 맞대결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또 많아요. 이제 이승민님이 저는 지인들하고 김광현이 더 좋은 투수인지 양현종이 더 좋은 투수인지 매번 논쟁하는데 머릿수가 제가 늘 딸려서 밀리는 모양새였습니다. 근데 어제 경기 끝나고 전화 한번 쭉 돌렸다. 어제 경기는 진짜 양현종 선수가 너무너무 잘 던져줬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 전화하면서도 목소리에 좀 힘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일단 좀 해보고요. 어제 SSG에 난세영웅 안치홍 위원이 있었다면 빈센트 파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있었다면 어땠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있었다면? SSG에 필요도 없어.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좀 이제 좀 그런 타이밍이 좀 있었죠. 제가 네. 저런 별명을 달 수 있었던 게 이게 동반부진에 좀 빠져 있을 때 네네. 혼자서 이제 잘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었던 거지. 진짜 좋은 별명, 멋있는 별명인 것 같아요. 감사한 거죠. 지금 그죠?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SSG도 그렇고 일단 부상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부상 방지가 감독이나 이제 스텝이 벤치에서 좀 선수들 관리 정말 잘해줘야 되고. 근데 가방들 다 다치는 거는 관리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황당부상, 진짜 뭐 황당부상까지 사례까지 뭐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도 뭐 만만치 않게 좀 황당한 부상이 예전에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부상도 몸 관리를 못 한다는 이런 이렇게 문구로 해서 벌금 제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 중 훈련 중이 아닌 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지금 부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뭐 본인 부주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 때리고 막 그랬었거든. 아 그렇구나. 지금 뭐 이 안치홍 위원님이 도 기자님 엄청 바라보시는데 도 기자님도 한 번씩 눈길 좀 마주쳐 주세요. 이런 얘기 해줘가지고 제가 유의하고. 부담스러운데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니까 그윽하시네요, 눈빛이. 윙크하고 그러세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어제 있었었던 이 김광현 선수와 양현종 선수의 잠깐만. 네네네 그 기자분들하고 할 때는 그래도 확실히 틀리잖아. 위원님이랑 하면 또 재밌죠. 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같이 컨셉으로 1년을 했는데 그런 컨셉으로 조금 봐주세요. 약간 네네. 방송의 색깔이 기자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취재한 것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고 정보 하면은 위주. 네, 저는 그냥 그 야구 이야기로 유익하게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좀 접근하는 그런 사람으로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방송이 조금 일주일에 뭐 많이는 아니지만 재밌게 좀,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자님 나오면 도 기자님이 중심 잡는데 안 위원님은 무게감이 있으니 도 기자님이 조금은 가볍게 할 수 있다. 뉴욕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게 위원님이 또 이렇게 윙크하시고 저 쳐다보시고 이러면은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얼른 저희가 빠르게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 이제 양현종 선수의 완승으로 끝난 광현종 맞대결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경기 끝나고 양현종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죠. 이제는 뭐 라이벌 관계라기보다는 이제는 동반자로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김광현 선수와의 맞대결 이제 나도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조명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이제 양현종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8년 만에 열린 김광현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제 완승을 거둔 양현종 선수였습니다. 지금 뭐 2015년 9월 26일 이후로 이 8년 만에 맞대결이었는데 경기 전에 사실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 만약에 승패 예측을 하셨다 한다면 어느 팀이 좀 이길 걸로 보셨는지 궁금해요. 어제 나는 쓱으로 갔어요. 그래요. 네. 아마 쓱으로 갔을 것 같아요. 전 어제 기아 갔어요. 네. 이건 근데 참 누구를 선택을 해도 아쉽지 않은? 약간 그런 매치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쓱을 선택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양현종 선수 완승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완승. 그렇습니다. 네. 김성수님 또 2,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 기자님 어제 승부 예측 감사했습니다 하셨는데 저는 제가 요즘에 좀 잘 맞고 저는 웬만하면 이제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위원님이나 이렇게 좀 약간 반대쪽으로 가는 편인데 그만큼 지금 최근에 기자분들의 또 감이 좀 좋지 않다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어제 경기 양현종 선수가 8이닝 동안 6피안타 3진 10개 잡아내면서 무실점으로 승리를 챙겨갔고요. 반면에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6이닝 동안 6피안타 홈런도 하나 맞았고 3진 6개 뭐 물론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3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좀 이 양현종 선수에 비해서는 좀 이 투구 내용이 좀 완벽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경기? 네. 어제 제가 이 투표를 좀 보니까 네. 양현종 선수는 어제 직구가 146km 최고가 네. 146km 그리고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이렇게 네 가지 구종을 던지는 투수인데 비율이 직구가 51.5%, 슬라이더 27.7, 체인지업이 18.8, 커브는 뭐 두 개 딱 구사를 했네요. 네. 구속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 2, 3km 떨어지기는 했어요. 최고 구속 기준이니까. 네, 최고 네. 구속. 근데 이 양현종 선수도 보면은 직구를 가지고 예전에 류현진 선수가 주자가 없을 때 좀 가볍게 던지면서 맞춰 잡는 완급조절했죠. 피칭. 네네. 약간 양현종 선수도 그런 이제 요령이 생겨서 직구 평균 구속을 놓고 보면은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135km도 살살 던졌다가 막 그렇죠. 이러니까. 네. 어쨌든 구속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는데 비율이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무엇보다도 직구 비율이 좀 높아야 돼요. 네네. 원체 양현종 선수가 가지고 있는 체인지업이라든지 변화구의 위력이 배가 되려면 직구를 좀 많이 구사해야 되는데 그래도 50% 이상의 직구 비율을 보였다는 거는 그만큼 변화구를 좀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었다. 아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김광현 선수는 어제 최고 구속이 네. 144kg예요. 아, 구속이 좀 김광현 많이 어제는 좀 안 나왔어요. 그러게요. 이제 어깨 부상 이후에 아직까지 또 구속이 제대로 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 네. 근데 이제 제가 눈여겨볼 부분이 총 투구수에서 43%가 슬라이더였어요. 슬라이더를 많이 던졌네요. 제일 높았어요. 네. 그 다음에 체인지업. 체인지업. 이 23.5%. 직구가 20%예요. 오히려 페스트볼을 좀 적게 던졌다. 네. 다른 두 가지 변화구에 그리고 비해서. 네. 커브는 5개 구사를 했네요. 네, 커브는 5개 구사를. 그러니까 직구의 비율이 20%였다. 변화구 비율이 80%니까 변화구 투수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네. 변화구 투수가. 어제 같은 경우에. 네. 김광현 선수도 직구를 많이 구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는 본인의 그 구속도 많이 안 나왔죠. 네. 구속이 안 나오다 보니까 변화구 비율을 많이 높였는데 김광현 선수의 가장 그 위력적인 거는 몸쪽 패스트볼입니다. 네, 몸쪽 패스트볼을 던져야 바깥쪽 체인지업과 그리고 몸쪽에 떨어진 슬라이더가 효과를 보는데 그렇죠. 슬라이더 비율을 너무 높여놓으니까 이제 타자들이 이제 슬라이더를 기다리고 있는 좀 거죠. 노려서 치는 그런.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민들레 오빠님 어제 변우혁 선수한테 던졌던 실투 하나로 갈렸다고 봐야죠.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서 기회 못 봤던 변우혁의 활약 반갑네요. 한화는 선수 보는 눈도 키우는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어제 경기에서는 이 변우혁 선수의 이 한방, 이 김광현 선수는 변우혁 선수에게 던진 변화구 실투 하나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데일리런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쭉 보니까 어제 이 변우혁 선수, 김광현 선수 2구 체인지업 잡아당겨서 왼쪽 담장 넘겼잖아요. 이게 맞아요. 어제 경기 결정적인 그 한 방이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양 팀 모두 에이스들 간의 맞대결은 선취점 싸움이 정말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변혁 선수가 투런 홈런 때려낸 게 어떻게 보면 양현종한테 좀 더 힘을 약간 한 충전이 될 수 있는 뭐 핸드폰으로 치면 한 40% 남았었는데 네. 그 홈런으로 이제 한 90%까지 다시 올려놨잖아요. 좋네요. 맞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게.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양현종 선수 어제 경기는 이닝도 정말 많이 소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9회 초에도 마운드에 오르려고 했습니다만 코칭 스태프의 만류로 완봉까지는 일단 도전을 하지는 못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8회 때 기아 타선이 조금 더 점수를 내줬으면 이제 9회도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이제 점수 추가적으로 나지 않으면서 일단은 정혜영 선수 또 이제 9회 올라오면서 1이닝 무실점, 양현종의 시즌 2승 그리고 팀의 3점차 승리를 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양현종 선수 지금 평균 자책점 1.98까지 또 내려갔고요. 97이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KBO 리그 최다승 공동 2위입니다. 지금 161승 이제 타이 기록을 또 만들어냈는데 1위가 이제 송진우 선수의 210승이니까 요거까지 이제 넘어서려면 이제 50승 정도가 더 남아 있는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양현종 선수 요 기록 넘어설 수 있을까요? 송진우 선배 210승은 절대 못 깹니다. 이거는 뭐 40 넘어서까지도 계속 이제 피칭을 하셨으니까. 네. 지금 161승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어떻게 보면은 16년 연속 10승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아니 16년 동안 프로 생활 하기도 힘든데 161승이라는 거는 그래서 대투수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경기 양현종 선수 뭐 페스트볼 구속도 잘 나왔고 또 이제 50% 넘게 던지면서 좀 공격적으로 피칭을 한 것도 또 주요했었던 것 같다. 네. 어제 김광현 선수 구속 자체가 안 나오기는 했지만 그 네. 구속이 전부가 아니에요. 김광현 선수는 구속이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좀 구속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현종 선수 지금도 뭐 149km, 8km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저번 언제냐 지난주에 진짜 서울 저기 숙소 거기 사우나에서 만났는데 몸도 아직 탄탄해요? 왜 그래?
난 왜 이러냐. 난 뭐 하는 놈이야. 아 위원님은 선수 아니잖아요 지금 은퇴하셨잖아요. 관리 좀 하세요 선배님. 거기 딱 만나는데. 아 진짜로?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좀 관리 좀 하세요. 그러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할 말이 없지 뭐.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눈 버렸다. 죄송합니다. 양현종 선수 오래 하려고 피칭 스타일을 좀 바꾼 듯합니다. 아마 송준우 선수의 기록을 깨려고 작년부터 좀 스타일을 바꾼 것 같다. 뭐 헬리니님께서도 이런 얘기 해주셨고 어쨌든 이 양현종 선수는 어제 정말 잘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김광현 선수의 구속저하 요 문제는 조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WBC 때 일본전 나갔을 때는 최고 구속 뭐 150 몇 킬로 이렇게 나왔었던 선수인데 지금 그때에 비해서 거의 뭐 10km 구속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최고 구속 기준입니다. 이거는 좀 후유증이 있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후유증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거기는 출전했던 선수들이 뭐 한 명 정도가 좀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좀 최근에 다 보면 뭐 곽빈도 지금 허리 부상으로 갑자기 또 뭐 내려가고 또 선수들 대부분 컨디션이 다들 안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광현 선수의 구속 저하는 조금 더 지켜봅시다. 왜냐면은 어제 경기는 정말로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네. 좀 지켜보면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147kg, 8kg는 우습게 던질 수 있는 선수예요. 김광현 선수는. 근데 어제는 좀 약간 컨디션 자체가 좀 좋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로. 그래요. 일단은 뭐 SSG 팬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일단은 선발 나올 선수가 없어서 이제 뭐 김광현 선수가 어제 뭐 약 먹고 던졌대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팀 상황상 또 쉬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도 좀 몸 상태가 좋지 못하더라도 마운드에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김광현 선수와 양현종 선수의 이 맞대결 사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어제 경기는 저는 두 선수 모두 다 충분히 좀 잘 던졌어요. 네, 잘 던졌어요. 그러니까 딱 기본은 했어요. 김광현 선수는 6이닝 3실점 아쉽기는 해도 결과적으로 기본은 한 거니까. 퀄리티 스타트는 한 거니까. 그리고 뭐 두 선수의 등판 경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9대2 뭐 이렇게 나면 재미가 없지. 그렇죠. 3대 0이라는 스코어는 사실은 두 투수의 맞대결에서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스코어였다. 그리고 굉장히 보시는 팬들도 재미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8년 만에 매치업이라고 하니까 재미있었을 것 같고 근데 뭐 어쨌든 뭐 양현종 선수의 완승으로 어쨌든 뭐 기아가 가져간 거죠. 경기. 그렇습니다. 이제 두 선수가 사실상 이제 뭐 선수 생활 후반기로 이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뭐 아직까지 은퇴를 논할 시점은 당연히 아니기는 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던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두 선수들도 이제 베테랑으로 이제 접어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는 양현종 선수가 이제는 라이벌이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야구하는 동반자로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 되게 좀 울림이 좀 있더라고요. 위원님도 이 얘기 듣고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베테랑 선수들 인터뷰할 때도 정말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좀 판단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너무나도 멋진 그런 멘트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봐요. 양현종 선수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죠. 다양한 리그 경험도 해보고 또 뭐 지금은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투수가 됐지만 그런 그 경험 속에서 보면은 이제는 뭐 팀을 대표하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한국 야구를 또 대표하는 선수 그리고 많은 선수들을 또 대표할 수 있는 선수의 자리에 있으니까 양현종 선수는 뭐 굉장히 성숙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관리 좀 해. 이 다 위원님을 걱정하니까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언 아니겠어요. 어쨌든 뭐 하여튼 어제 너무 어쨌고 양현종 선수 뭐 항상 응원합니다. 그래요. 이제 송진우 선수의 기록을 또 깰 수 있을 때까지 또 그리고 워낙에 또 이제 프로의식도 좋고 또 이제 워크의식도 훌륭한 선수이다 보니까 잘 몸 관리하다 보면 저 기록에 또 가까워질 수 있는 혹은 이제 그 기록을 넘어서는 날까지도 오지 않을까 뭐 감히 저희가 또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또 댓글 한번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양현종 선수 입에다가 뭐 물고 던지는 건지 이거 아시나요? 용산물개님 질문하셨는데 다른 분들께서 이미 뭐 많이 말씀해 주신 마우스피스 투수들이 이제 마우스피스 끼고 던지는 선수들 엄청 많잖아요. 미국 농구에서는 자주 봤죠. 네. 그 약간 커리 선수도 많이 그러니까 끼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뭐 치아 뭐 손상을 좀 막기 위해서 투수들을 이렇게 힘을 낼 때 이렇게 뭐 어금니를 뭐 이렇게 이를 꽉 물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손상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뭐 대부분 이제 그 구단들이 그런 의료
시설하고 어떤 그런 그 업무 협약 네네. 뭐 이런 걸 이제 맺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제공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수들도 던지기 전에 이렇게 힘을 쫙 모아서 던지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안 줄라 해도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대요. 이렇게 계속 꽉꽉 물다 보면은 이제 치아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우스피스를 끼고 던지는 게 또 이제 치아 보호에 그래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마우스피스는 LG의 정삼음 선수가 최초로 착용했다. 언제 쪽이에요? 정삼음 코치님 90년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LG 트윈스. 네, 그죠? 기억이 납니다. 양현종이 우리나라 나이로 36인데 4년 동안 1년마다 10승하면 요 기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또 말씀을 해주셨고, MLB 메이저리그에서 타자도 많이 낀다. 또 이런 얘기 노코멘트 하겠어 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LG의 타격 지표와 방어율, 평균 자책점 지표로 봤을 때는 승률이 아쉬운데요. 그건 뛰는 야구, 작전 야구에서 오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준이보미님 얘기하셨어요.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적 보겠습니다. 19승 11패 승률이 6할 3푼 4리인데 1위 경기차도 이제 반게임 차. 근데도 불구하고 이 팬 여러분들의 약간 아쉬운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 요건 이제 염경엽 감독의 자꾸 어제 경기도 제가 그 신민재 선수 2루에서 3루 도루 요거는 물론 이제 단독 도루라고는 합니다만 제가 어저께 그 주변에 LG 팬 여러분들 많잖아요. 이제 경기 보고 이 앞에 있는 그 뭐라 해야 되나 경기 초중반까지 보다가 잠깐 뭐 하고 왔더니 연장 가 있더라. 그런데 보지도 않고 경기 뭐 박스 스코어 보지도 않고 또 뭔 일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신민재 선수가 이제 단독 도루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뛰는 분위기를 연출한 거는 이제 염경엽 감독이기 때문에 뭐 신민재 선수도 단독 도루를 한 거겠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뭐 이런 얘기? 글쎄요. LG 팬들, 야구 팬들의 생각도 한번 의견을 좀 이렇게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LG가 가지고 있는 옵션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팀들이 그렇게 하는 팀들 9개 구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지, 지금 네. LG는 다양한 거예요. 옵션이 정말로 마운드가 아니라 공격 쪽에서 뭐 장타 치는 선수, 뭐 작전 야구, 뭐 뛰는 야구, 뭐 기타 등등 이걸 다양하게 그만큼 강팀이라는 거지. LG가 보면은. 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다고 봐요. 물론 뭐 실패율이 뭐 높다라고 엄청 높긴 해요, 요즘에. 할지언정 네. 그런 시도 자체를 그 계획할 수 있는 팀이 어떤 팀이 있냐? LG가 유일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면 돼. 만약에 안 하면은 그냥 똑같이 야구를 하면 돼. 근데 그건 정말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나는 봅니다. 언제까지 그래. 할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사실 이제 LG 팬 여러분들께서 뭐 만약에 지금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피츠버그 이런 팀이 지금 도루 엄청 뭐 볼티모어도 도루 엄청 많이 뛰고 있고 메이저리그는 어쨌든 올 시즌부터 이제 규칙이 개정되면서 도루 성공률도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리그 전체적으로 베이스가 커졌거든요. 그 뭐 견제 제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뛰는 야구가 어느 정도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국내 야구는 아직까지 그 제도가 도입이 안 되기도 했고 또 LG 팀 사정상 뛴다고 해서 뭐 75% 이상의 도루 성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선수가 라인업에 몇 명이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이제 중점적인 이 토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 상황에 안 맞는 이제 야구를 자꾸 하려고 한다. 이 감독이 자꾸 욕심을 부린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이 뛴 날은 집니다. LG 가만히 있으면 솔직히 단독 1위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LG는 선수가 장점이고 감독님이 약점이래요. 오늘 다른 채널에서도 말함. 한경님만 감독님 그냥 앉아있는 채로 해봤으면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LG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선수들이 알아서 돌아갈 수 있는 그니까. 그런 팀인데 거기에 자꾸 이제 뭐 감독이 조금 더 뭐 욕심을 내고자 그렇게 좀 작전 야구, 뛰는 야구가 지금 많아지고는 있는데 그거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뭐 팬들이 LG 팬들이 오히려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LG 팬들이 좀 그만큼 이제 뭐 관심도도 높고 또 LG가 야구를 지금보다도 더 높은 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데 또 그러지 못하니까 좀 불편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그런 같은데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아직 시즌 깁니다. 네, 시즌 길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중에 성적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쵸. LG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30경기 했을 때 아직까지 반게임 차로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쉬우신 것 같아요. 네. 이 날려먹은 경기, 작전 때문에 날려먹은 경기만 챙겼어도 지금 뭐 낭낭하게 1등일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니까 당연하게도 저도 이제 불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도 가끔 이제 LG 경기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팀 타율 1위 팀이니까 아로하님 말씀처럼 그리고 함농사랑님도 번트 주루 안 해도 선수들이 알아서 점수 내는 팀인데 굳이 밸런스를 맞춰준다 이런 의견까지도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감독도 이 얘기 다 알아. 다 알죠. 네. 감독님도 인터넷에 이런 것들 다 하고 주위에서 그 얘기 안 하겠냐고. 커뮤니티 반응 엄청 의식하던데요. 네. 봄날님 또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야.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계속 이제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니까 야 작전 때문에 진 경기 많지 않다 이러시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쨌든 팬과 이 현장과의 이 소통이 지금 이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언제까지 염경엽 감독이 뛰는 야구가 이어질지 그리고 이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고집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성적에 따라서 그렇죠. 좋은 성적이 그러니까 좋지 못한 성적이면은 고집이라고 나중에 표현이 될 거고 뭐 나중에 이제 뭐 1위로 마무리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뚝심 그렇죠. 뭐. 염경엽 감독의 뚝심 뭐 뛰는 야구가 뭐 바꾼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네. 나오겠죠. 뭐. 그러니까 야구는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게. 하는 사람들은 피말리지만 네. 옆에서 이걸 좀 보고 계신 팬들은 사실 그걸 가지고 막 뭐 얘기하는 게 얼티밋 워리어님이 명장병 해결책 야구 경기할 때 넷플릭스 보라고 패드 하나 주면 되는데 규정상 전자기기 안 되니 이건 답이 없음.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천재분들이 너무 많으셔. 내가 볼 때는. 야, 염 감독님 얘기하니까 갑자기 채팅 많이 올라오네요. 진짜 치트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뉴욕만님 웃지 말래. 열받으세요. 죄송해요. 근데 어떡해요. 이게 너무 웃기는 야구를 하니까 좀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동시 시청자 수 1000분 넘게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좋아요 수 161개인데요.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또 큰 힘이 됩니다. 많이 좀 눌러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좀 많이 부탁을 좀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주제 한번 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 NC 다이노스 얘기 그리고 이제 KT 위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NC가 팀 창단 최초 선발 타자 전원 안타와 타점을 어제 진짜 타선이 불을 뿜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장단 21개의 안타를 몰아치면서 올 시즌 팀 한 경기 최다 안타 기록을 경신하게 됐는데요. 지금 뭐 팀 창단 첫 선발 타자 전원 안타 타점 기록까지 이제 어제 뭐 진짜 뭐 기록이 쏟아진 NC 다이노스였는데 전원 안타 타점 기록하면 팀 내에서 누가 가장 기쁜가? 뭐 요런 질문을 또 담아놨네요. 뭐 감독이 기쁘냐, 뭐 타격 코치가 기쁘냐,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다 기쁘지 뭐. 다 기쁘지 뭐. 네, 다 기쁘죠. 뭐 안타 많이 대승한 날은 타격 코치 잘 잡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잠 잘 잡니다. 근데 영봉패 당하잖아. 그럼 잠 못 잡니다. 잠 못 자겠죠? 사실 뭐 코치가 뭔 잘못이야. 네. 선수들 잘하라고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막 해줬는데 선수들이 못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면 다 웃는 거예요. 이기면 다 웃을 수밖에 없고 어디가 그 팀 전원 안타 뭐 전원 타점 이렇게 그 대량 득점해서 이기는 경기가 1년에 사실 몇 경기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NC의 올해 야구를 보면 이 강인권 감독의 야구를 보면 약간 믿음의 야구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선수들을 중간에 뭐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이 없어. 많이 없어. 그리고 베테랑 선수들을 굉장히 믿어줘. 손아섭 선수 초반에 타격 페이스였으면은 빼던지 2군 보냈어야 돼. 결국 근데 어제 기록 보니까 3할 1푼까지 올려놨더라고. 그렇죠. 어제도 3안타가 또 때리면서. 그러니까 자꾸 선수들이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뒤에서 계속 기다려주는 그런 감독인 것 같아. 나는 그런 인상을 좀 강하게 받거든. 네네. 근데 NC가 뭐 비록 지금 뭐 양희 선수도 빠지고 몇몇 선수들이 노준혁도 빠지고 빠져나가기는 했지만 그렇죠. 전력이 그렇게 약한 팀은 아닙니다. 네, 박민우도 있죠. 뭐 손아섭 선수 있죠. 박건우 선수도 있죠. 박세혁도 또 영입했고. 그리고 내가 볼 때 김주원은 앞으로 완전 블루칩이야. 그러니까요. 김주원 선수가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뤘을 때는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실책이 있어가지고 아쉽다 이런 말씀해드렸는데 그 아쉬운 부분을 이제 타격에서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그렇죠. 뭐 공격도 굉장히 공격력을 갖춘 유격수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진짜로.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면은 뭐 강정호 선수도 있고 그렇죠. 오지환 선수도 공격력을 다 갖춘 선수고. 보면 공격력 갖춘 유격수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엄청난
그 프리미엄 있는 박아놓고 거지. 일단은 키워놓는 네, 뭐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경기 이제 2회부터 이 웨스 벤자민 선수를 두들기면서 또 이제 3득점을 또 해냈고요. 지금 뒤에 이제 선수들 기록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뭐 4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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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안타 뭐 다 이렇게 어제 진짜 뭐 타선이 대폭발을 했어요. 3홈런에 14타점, 16득점을 또 이 걷어낸 그 NC 타선인데 이 KT에게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T 벤자민 선수 시즌 초반에는 에이스 모드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부진이 좀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초반에 그러니까 시범 경기, 그러니까 캠프 때부터 벤자민 선수에 대한 칭찬이 정말 끊이질 않았어요. 근데 너무 힘을 못 쓰네. 아직도 시즌 초반인데 그렇죠. 시즌 초반에 시작할 때 한두 경기 제외하면 사실은 최근에는 그렇게 뚜렷한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KT가 동반 하락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팀 네, 전체적으로 부상 선수도 많이 나오고 팀 성적도 막 9연패 막 이렇게 막 긴 연패 나가고 또 더군다나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강철 감독의 스트레스. 아하. 왜냐하면 그 WBC의 그 책임을 또 지고서 바로 또 이제 리그에 이제 바로 이제 뛰어들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또 팀도 본인이 맡고 있는 팀도 지금 완전히 안 부진에 좋으니까.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KT가 약한 거는 뭐 벤자민 선수의 지금 최근 부진도 있지만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 맞아요. 뭐 황재균도 빠져 있지. 그렇죠. 뭐 또, 주건 선수도 없고. 주건, 김민수도 김민수 빠져 선수도 있지. 없고. 배정대도 지금 빠져 있지. 아, 그쵸. 박병호도 지금 빠져 있다가 이제 합류가 된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제 좀 야구 좀 할만한 김민혁도 또 빠졌어. 또 아프다 그러고 뭐만 하면 자꾸 다 아프고 다 빠지고 뭐 이러니까 지금 KT는 사실 지금 치고 올라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 지금 뭐 낙동거사님이 KT 부상 핑계는 이유가 안 됨. 타 팀도 부상 선수 많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나눠서 선수들이 잠깐 빠졌다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 티가 잘 안 날 텐데 KT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부터 여러 선수들이 주르르 빠지고 그게 이제 아직도 안 돌아오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좀 이게 데미지를 또 회복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KT랑 그 상대하는 팀들이 다 최근에 그래요. 그래서 KT는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일단은 전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근데 공교롭게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빠지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다 핵심 그렇습니다. 선수들인데. 네네네. 자기 팀 감독이 WBC 감독한다고 하면 팬들이 이제 도시락 싸들고 말릴 듯 에피타이트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위에 이 뭐 돌비수님께서도 올해 KT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도 있고 안민영님이 KT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은 그 전문가들이 전부 5강 후보에 KT를 다 올렸는데. 그러니까요. 글쎄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쉽지 않다. 저도 KT를 5강 후보에 올렸는데 근데 왜 쉽지 않냐면 5강 예상 밖에 있는 팀들이 너무 잘해.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그렇죠. 팀, 롯데 같은 이런 팀들이 올라올 수 있는 힘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예상했던 팀들이 SSG, LG. 기아. 저도 이제 NC는 이제 선택을 했었거든요. 키움도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좀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스토브리그 때 저희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올 시즌에는 하위권에 있었던 팀들의 전력 보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전력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순위 싸움 좀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뭐 키움이라든지 KT라든지 이렇게 좀 예상 외로 뒤처진 팀 같은 경우에는 좀 쫓아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9등, 10등 지금 한화랑 KT는 빨리 4할 때 승률을 올려야 됩니다. 4할 때로. 예. 그래야 리그가 훨씬 재미있어지고 경쟁이 되는 거지 야구가. 이게 자꾸 이렇게 뭐 3할 때 이렇게까지 떨어져 버리면은 사실은 뭐 시즌 뭐 끝나기 전에 한참 전에 이미 그냥 마무리가 되는 그렇죠. 그런 시즌이 되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지금 뭐 NC 팬 여러분들께서도 어제 경기 이제 마틴, 권희동 복귀 경기에서 또 사출루씩 했다. 또 이제 김현수님도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주원 선수 아시안 게임 가겠던데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아시안 게임 고민 많을 겁니다. 진짜. 그러네. 나도 지금도 만약에 아시안 게임 만약에 내일 발표라고 하면은.
야, 그때가 되면 4강, 그러니까 5강 경쟁이 더 치열할 텐데. 그러니까요. 누가 내보내고 싶겠냐고. 주축 선수가 빠지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일드카드 3명을 제외하면은 제외하더라도 정말 그 특히 김주원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가야 될 수 있는 갈 수 있는 선수니까. 2002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2002년생인데 지금 시즌 타율도 2할 7푼 3리, 4홈런에 15타점, OPS 0.779. 아 진짜 잘 치더라고요. 예. 내가 만약에 저거면은 김주원 같은 선수는 일찍이 단연 계약으로 묶어야 돼. 진짜. 그럴 수도 있게. 그래도 좋겠다. 그 메이저는 그거 많잖아요. 많진 않지만. 요즘엔 많이 있어요. 네. 뭐 1년도 안 됐는데 올라오자마자 계약하는 경우 바로 장기 계약 막 묶어버리고 막 이런 경우. 막 70 몇 경기 이 정도 메이저리그에서밖에 안 뛴 선수한테 바로 이제 뭐 장기 계약 주는 경우도 또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이 전력들이 모두 이제 이 빠져 있었던 전력들이 돌아오면서 좀 이제 좀 이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진짜로. 권인동 선수도 이제 최근에 합류가 됐고 이재학 선수도 합류가 됐고 마틴도 이제 돌아왔고 부상에서 이제 회복해서 선수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완전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NC는 굉장히 좀 탄탄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인권 감독의 리더십 이걸 굉장히 저는 높게 좀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도 감독에 대한 그 믿음이 굉장히 크고 또 선수들도 감독도 선수들한테 좀 큰 믿음을 주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시너지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솔트님도 심각한데 KT 같은 경우에는 출구가 안 보인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자들이 아직까지 돌아올 소식이 좀 안 들리고 있기 때문에 뭐 몇몇 선수가 돌아왔다가 또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 좀 참 운영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일단은 들고요. 좀 이게 조금 더 만약에 KT의 부진이 조금 더 길어지면 선수들이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데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분위기가 처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올해는 힘들구나, 어렵다 이렇게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KT가 좀 힘을 좀 발휘하면서 좀 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야구가 더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제 두바라기님께서 또 이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또 좋겠고요. 지금 1,100분 시청하고 계시는데 좋아요 수가 234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또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도 역시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이제 두산과 롯데 경기. 두산 선발 투수는 최원준 선수 그리고 롯데는 이제 위기의 남자죠. 반즈 선수가 또 등판을 합니다. 아니 반즈 선수 성적이 왜 이래? 평균 자책점 7.58 WHP도 2.16 아니 WHP가 2가 넘으면 이거는 승부치기 하는 거죠. 주자 2명 깔아놓고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지금 성적이 안 좋은 상황인데 위원님 오늘 경기 최원준 선발 때문에 아니라 반지가 너무 부진하고 그리고 선발이 좀 그러네. 그죠. 반지 옛날엔 진짜 반지 등판하면 무조건 반지만 갔었는데. 위원님 반지 또 좋아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신뢰를 잃었어 나한테. 신뢰를 잃었어. 나는 두산으로 갑니다. 두산으로. 그래요.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두산 베어스가 또 이제 기선 제압에 성공했는데 3연전에서 또 기선 제압에 성공했는데 이 반즈 선수가 좀 반등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제 워낙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쉽사리 롯데자이언츠를 고르기가 어렵고 또 어제 경기에서 만약에 타선이라도 좀 힘을 내줬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타격전으로 가면 롯데도 할만하죠. 이렇게 얘기를 드릴 텐데 어제 경기에서 이제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는 오늘은 약간 좀 두산 쪽으로 기우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보인다. 두산도 최근에 사실 좀 위기였거든요. 네. 둘 다 좀 약간 좀 처질 수 있는 팀들 간의 대결인데 그래서 그래도 저는 최원준이 반지보다는 좀 잘 던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두산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두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댓글 마지막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경기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KT가 패스한 선수들 뭐 김주원, 이용준 바로 이제 뒤에서 뽑아간 게 이제 NC였다. 트리비아스 라이브팀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앞에서 뽑지 않은 선수 뒤에서 이제 데려가가지고 또 잘 키운
거 잘 키운 것도 사실은 NC의 또 목 아니겠어요. 예. 스카우트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은 1차 지명된 선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맞죠, 네. 맞죠. 그래서 선수들의 그 타이밍도 나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 해당 팀의 특정 포지션들이 얼마나 또 약점인지를 또 그 자리를 또 파고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 뭐 무자비적으로 좋은 선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뽑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자기네 팀의 어느 포지션이 최대 약점인지 그것도 확인해가지고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을 많이 또 영입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이제 또 조금 있으면은 지금도 뭐 그러니까 스카우트 팀은 365일이 바빠. 아, 그렇죠. 계속 바빠. 계속 이제 야구 경기 보러 다니고 뭐 전국 뭐 팔도로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구 없는 날에도 이제 뭐 가서 보고. 그러니까 김용희가 그거에 지쳐서 1년 만에 나왔잖아. 아, 그래. 이게 스카우트 문제가 아니라 또 육성도 중요하고 또 스카우트도 중요하다. 좋은 선수 뽑아왔을 때 그 좋은 선수를 잘 키우는 것도 이제 프로팀의 몫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의 성장이 오히려 고등학교 때 끝나고 프로 들어와서는 발전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프로에 있는 지도자들도 조금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발전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시간 넘었는데 너 왜 계속하니? 약간 이런 나 3일 동안 나와야 돼.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메시지신 것 같습니다. 그죠? 저 하늘채에서 나 기다리고 있어. 알겠습니다. 오빠 죽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그러면 요거 해주세요. 위원님의 뷔페 한식 뷔페 최애 음식은 뭔가요? 이상용님 질문하셨는데 최애 음식 뭐예요, 위원님? 불고기. 불고기? 불고기 맛있지. 저는 제육입니다. 제육, 불고기. 둘 다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메뉴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내일도 역시 오전 10시에 이 치드래곤, 이 안추영 위원님과 함께 또 돌아옵니다. 저희도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